자,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시황을 이제 종목만 올리다가 이제 시황을 이제 올려드리기 시작했는데, 시황 자료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 시장이 무지막지하게 거의 잡주처럼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5월 5일날 무려 5% 가까이 밀렸고 5월 9일날 4%. 한번 밀렸다고 하면은 3, 4% 되는 기본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이 RSI 과매도권에 이런 모습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제 일봉으로는 저점을 이제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주봉으로 보면은 200주 선에 일단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지지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봉상 RSI는 일단은 과매도권에 한번 터치를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좀 기술적으로만 가지고서 이거를 지지선을 찾는 게 항상 그렇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지금 시장이 오늘 코인 시장도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코인이 비트코인도 이제 지금 의미는 저점, 이제 여기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저점 부분인데 조금 남아 있죠. 그리고 리플 마찬가지로 리플이 이미 이전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사단에 모든 것들이 오늘 나와서 루나코인이죠. 루나코인 때문인데, 저는 솔직히 코인은 잘 몰라요. 코인은 잘 모르지만 시가총액, 전세계 코인 시가총액에서 10위까지 올랐었다는 루나코인, 테라 루나코인이 급락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만원짜리가 2,000원까지 단순간에 내려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위에서도 K코인, 테라와 루나에 대해서 규제에 나서야 된다. 한국산 코인 루나 테라 때문에 폭락이 시작되었고 충격파가 이제 시작되었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8년도 3월하고 5월 사이에 있을 때 당시 코스피 PBR이 1배 미만이었거든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대부분 전망자리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때 한번 차트를 볼까요? 우리가 이 당시에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사야 된다고, 이제 당시 코스피 PBR 1배 미만이었기 때문에 한 1600, 1700 이상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그 당시에는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시장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예측을 못하는 게 있는데,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지수가 밀려버리게 되면은 결국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 당시에 지수가 1400포인트에서 일단 볼게요. 이때가 2000포인트거든요. 2000포인트에서 이 당시에 딱 1500까지 내려갔어요. 자, 지금은 이제 사도 된다. 고점 대비 진짜 엄청 밀렸으니까 30% 이상 밀렸으니까 사야 된다 해서 이때 엄청나게 많이 샀었고, 이때도 마찬가지 샀는데 한 달에만 1400포인트가 892포인트까지 밀려버리면서 이때 다 죽었을 때.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서브프라임 뭔지 사람들이 잘 몰랐었고 이게 금융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마이크로스트레이트처럼 마진콜이 발생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이 숨어있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불확실성 과정에서 오는 두려움이랑 공포가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숨어져 있는지. 마진콜 발생하면 무조건 반대매매 나가서 난리 나가는 거죠. 이 코인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던 모든 신용 가치가 닭살이 나면서 결국 현재 나스닥 시장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근데 이 금액 자체가 크게 되면 이거 실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1월 달에 10%짜리 장대 모금이 나는데 이게 2500포인트를 깨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번 달 겨우 5%밖에 안 밀렸습니다. 잘못하면은 23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무조건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레버리지 관리 필수적으로 하시고요. 종목들 현금 원료도 마련해 가시고요. 결국은 이 당시에도 우리가 팬데믹 때 이걸 잘 살아남은 사람이 이거 반등을 먹었듯이, 그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이거를 이긴 분들이 이걸 다 먹었어요. 1년짜리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약간 좀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함부로 저점 예측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이 반등의 키는 어디서 찾을 것이냐? 환율이 먼저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환율이 이런 추세로 가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이러면 이거 좀 더 가거든요. 클라이막스가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1300원은 당연히 갈 것 같고,
이때가 언제죠? 이따가 팬데믹 때가 환율이 팬데믹 때 1296원 가서 1400 안 넘겼는데 이거 넘길 것 같아요. 일단은 조심하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측해본다면 결국 FOMC 코인 시장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인 시장에서 숨겨져 있던 어떤 것들이 빵빵 터지지 않는 존재하에 두 번째 FOMC, 세 번째 FOMC 정도에서부터는 금리를 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안정을 찾으면서 환율이 돌아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전제는 이런 회사들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입니다. 힘든 시장입니다. 지금은 일단 살아남는데 여러분들이 주력을 하시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당분간 시황은 하루 이틀 걸려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